think H200 products to approve. China is easing import restrictions on NVIDIA's AI chips at new site. 2025년 12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을 미국이 정한 규정 내에서 일부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규정에는 25%의 수출 수수료 부과를 포함해 미국 정부의 엄격한 사용자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중국 내 일부 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H200 칩보다 낮은 성능인 H20 칩의 수출 규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보여줬던 행보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기술들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의 AI 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들에게 H200 칩 발주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고 이후 중국 세관 통관을 차단하며 실제로 엔비디아 칩 반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제프리 캐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최근 알리바바 및 GTE 자회사 등 중국 내 IT 기업으로 향하는 엔비디아 H200 칩의 수출 물량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차단했던 엔비디아 H200 칩의 수입을 일부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AI 모델의 학습과 실행 과정은 여러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쿠다는 GPU를 활용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2006년 엔비디아가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프로그래밍 모델로 기존 게임 그래픽 렌더링에 주로 사용되었던 GPU의 수많은 코어를 일반 연산과 복잡한 수학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후 2016년 페이스북이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때 엔비디아는 이를 쿠다와 호환되도록 전환했고 쿠다는 현재 AI 산업에서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만든 쿠다라는 시스템 안에서 엔비디아 칩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래픽 칩이 진입할 수 없는 물리적, 기술적 제약을 마련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칩 내부에 복잡한 연산 코어만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형식을 구축하고 이를 세대마다 변경해 엔비디아 그래픽을 자신들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한 반면 다른 그래픽 칩을 사용할수록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사에 대한 기술 장벽을 형성해 특허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비용적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능 격차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의 제품과 생태계를 사용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것은 쿠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엔비디아는 지난 20년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끌어올려 더 나은 칩을 통해 미국의 AI 산업이 201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보다 앞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역시 초기 AI 산업에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 엔비디아가 구축한 생태계 안에서 자신만의 AI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보다 AI 개발이 늦었던 중국도 미국과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미국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산업에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기술 격차를 좁혀온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할 수 없을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며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기술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들에 대한 중국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에는 AI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AI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미국의 기술이 차단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격차는 점차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한 수입이 막히자 저성능 칩을 활용해 쿠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우회 경로를 시도했지만 미국 정부는 규제 범위를 더 넓혀 엔비디아의 저성능 칩조차 중국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중심으로 떠오른 AI 산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 전체를 자국 기술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중국 기업 화웨이는 캔과 마인드 스포어를 출시합니다. 이 기술들은 엔비디아의 쿠다와 페이스북의 파이토치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연산 플랫폼과 딥러닝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러나 출시 당시 이 기술들은 중국 AI 산업 내에서조차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중국 내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과 글로벌 표준인 쿠다 생태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짧고 성능과 비용적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화웨이 플랫폼을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내 가장 고성능으로 분류되는 칩조차 엔비디아의 기술과 비교해 수년 이상 뒤처져 있었으며 중국 정부조차 군사 훈련이나 AI 관련 작업에서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개인이 아닌 중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AI 기술 유입이 막히자 중국 AI 산업은 타격을 받았고, 이 상황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AI 산업 격차가 더욱 멀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화웨이가 개발한 캔과 마인드 스포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심화되자 2025년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국가주도 산업에서 중국산 파이프라인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쿠다와 파이토치 외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대신하는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포함한 전체 국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현실적 실리 보장을 위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전환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엔비디아와 미국이 아닌 화웨이와 중국이 만든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년 가까이 쓰인 글로벌 표준 플랫폼을 따라잡는다는 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여러 오류들로 인해 중국의 AI 훈련 기술 자체는 미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 중국 AI 칩 시장의 90% 이상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유율은 단 2년 만인 2025년 기준 중국이 국산 AI 칩의 시장 점유율이 약 41%까지 폭등하며 줄어들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 화웨이의 어센트 칩이 차지하며 중국 생태계 안착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엔비디아와 미국 기술에 의존했던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대표적인 중국의 AI 기업들이 화웨이로 본격 전환을 시작하며 점차 미국의 기술로부터 기술 자립하는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중국은 미래에 미국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새로운 AI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균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이를 그대로 두기엔 미래에 분명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는 엔비디아 저세대 칩인 H200의 중국 수출 부분 완화에 대해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이 미국 세금으로 전환될 것이며 막대한 국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기술 자립을 막고 미국과 일정 격차를 유지하는 상태의 기술 종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성능과 비용적 측면에서 더 나은 미국의 기술을 선택하려는 모습과 미국 기술에 종속되려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시선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존은 AI 생태계 발전과 AI 기술 발전 사이에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둘지 딜레마로 이어지며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결국 미국산 칩과 미국의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주도의 산업 구조가 유지되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역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계산에는 분명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생태계 종속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H200 칩의 수출을 완화했지만 중국은 엔비디아 칩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칩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 수입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기획 목표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자립을 주장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에 대한 통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은 병목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중간 지대적 해법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미국의 기술과 생태계에 종속되려는 움직임보단 중국 내 후속칩 성능에 대한 요구가 일정 부분 채워지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미가 크며, 이 격차가 채워진다면
언제든 중국은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다시 향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국과 중국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AI 패권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